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비가 와서 지금 우산을 제가 좀 들고 오늘은 좀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22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7월 22일부터 럭다운이 해제돼서요, 오늘부터는 이제 럭다운 방송이 아니라 네팔 뉴스로 네팔 뉴스 2020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소식은 역시 코로나 소식이 중점이 되겠죠. 네, 오늘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7월 22일 수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7월 30일 호텔과 레스토랑이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제목이 중국으로부터의 통지. 이거는 제가 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그럼 첫 번째 7월 22일 수요일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100명이 늘었습니다. 참 애매하죠. 세 자리도 아니고 두 자리도 아니고 세 자리긴 한데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100명이 늘어서 총 확진자 수는 17,994명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어제 통계고요. 18,09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명이 늘어서 18,094명. 네, 역시 18,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벨리는요, 총 3명이 늘었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3명이 늘어서 지금 누적자 수는 385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망자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 2명이 늘어서 42명이 됐는데요. 60세 남성이 다누시아 디스트릭트에서 1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명은 포카라에서 일을 했던 49세 중국 국적의 여성이 사망했네요. 그래서 카트만두 티칭 하스피톨에서 사망을 해서 아마 이것은 포카라가 아니라 카트만두 통계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2명이 사망을 해서 4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네, 그리고 완치자는 207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2,684명의 누적을 보이고 있고요. 70%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70.1%가 됐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완치자가 빨리빨리 늘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207명의 그 완치자가 발생하면서 70%를 돌파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집중치료는 109명이 빠졌습니다. 109명이 빠져서 5,31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역소도 많이 빠졌네요. 검역소가 86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842명이 지금 현재 검역소에서 PCR 테스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PCR 테스트는요, 총 3,779건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잠시만요, 모기가 딱 제 팔뚝에 와 있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PCR 테스트는요, 32만 7,614건을 실행했습니다. 네, 그 만 건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3,000건, 4,000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 PCR 테스트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전체 그 네팔 그 코로나 상황 요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제가 그 모기풀을 피웠는데도 모기가 이제 모기풀이 무섭지가 않은가 봐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방송 중에. 네, 계속해서 네팔 전체 네팔 현황과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식을 급하게 전해드렸었는데, 그 럭다운은 7월 22일부터 수요일부터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선과 국제선은 8월 17일부터 재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7월 30일 날 있는 대한항공 전세기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럭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짝수 홀수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해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그 짝수 홀수제 계속 그 유지되기를 바랬는데 해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22일부터 정부기관이 그 2교대로 나눠서 근무하던 거 그것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방송에서 9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던 장거리 버스는 8월 17일입니다.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아놓긴 했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치투안이나 포카라를 가는 차량, 장거리 차량, 보통 이제 투어리스트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8월 17일부터 같이 국제선, 국내선이랑 같이 재개가 된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학교들의 입학이라든가 그리고 시험이 시작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금씩 더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역 이동을 금지시켰던 통제령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에도 5,000명씩 계속 카트만두로 왔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22일부터 럭다운이 해제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카트만두로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한 뉴스 사이트에서 나온 거는 네팔에 그 말하자면 확진자들이 거의 99%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비가 그쳐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우산을 옆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럭다운이 해제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을 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앞에서 잠깐 전에 얘기했듯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 사람들을 그 테스트를 받을 것인지 이거 참 좀 애매해졌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걸러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5,000명씩 들어오는 인원 어떡할까 의문이네요. 네. 요거는 요렇게까지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집중 강우로 인해서 총 12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산사태 사망자가 119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홍수가 뚝이 터져서 사망하는 것보다 산사태가 나서 거기에 매몰돼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상자는 52명이 발생했고요. 실종자는 49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몬순에 대한 소식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몬순으로 인한 재난은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는데요. 1프로빈스, 2프로빈스, 그리고 바그마티 프로빈스, 간다키 프로빈스의 많은 지역에서 생명을 앗아갔고 인명 피해 말고 재산 피해도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은 전국에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다딩 지방 경찰청에 따르면은 3명의 가족이 뜨리뿌라 순다리 굴정 지역에서 산사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왈버르시 이스트 불링따르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노인 부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라메찹에서는 화요일 저녁 밤띠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5가구가 긴급 대피했다고 하고요. 산사태로 2채의 주택이 휩쓸렸고 3채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루출라 말리 까루준 지역에서는 화요일 아침에 산사태로 2명이 사망을 했었고 3명이 부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프로빈스 지역이네요. 이 프로빈스 마오따리 라오따우 지역에서 홍수로 2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자낙푸르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홍수와 침수로 지난 며칠 동안 섭다리, 살라이, 라오따하 지역에서 219가구가 대피하였고 38채의 주택이 손상되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1프로빈스 소식입니다. 1프로빈스 모랑 지역에서는 바크라아 강 150m 제방이 침식되면서 6개 마을이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자파 소식입니다. 자파 디스트릭트에서는 껑까이 강 사닥바리 지역에서 제방이 무너져서 최소 105채의 주택이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논들도 물에 많이 잠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람중 디스트릭트 소식입니다. 람중 디스트릭트 마양디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최대 18채의 집이 휩쓸렸다고 합니다. 이 산사태로 인해서 62채의 주택은 위험에 빠졌으며 당국은 지역 주민들을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모기가 지금 엄청 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기향을 폈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하고 그리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7월 30일부터 호텔과 레스토랑이 개장한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호텔과 식당이 7월 30일부터 재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관광 시즌을 고려해서 호텔과 레스토랑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호텔과 레스토랑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파티와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호텔과 레스토랑은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여행과 트레킹을 하는 업체들도 7월 30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관광산업의 생존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관광 진흥의 일환으로 One Province, One Destination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30일부터 새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그리고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나 파티나 세미나, 리셉션, 연회를 비롯한 공개 모임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교통편이 재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디스트릭트 간의 대중교통이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국제선, 국내선, 상용 항공편이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들 입학과 시험이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국제 스포츠 트레이닝을 재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비활성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그 업무, 말하자면 이제 수업을 받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학교와 그리고 대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은 모든 유형의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이런 것들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센터, 예를 들어 시네마홀이라든지 파티 팰리스라든지 댄스바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종교기관 그리고 사회센터 이런 거는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요. 뷰티팔러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오픈이 안 됩니다. 체육관과 헬스클럽도 아직 오픈이 되지 않고요. 운동경기장도 오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동물원도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네, 되고 안 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구별해서 찾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여기 이마도 하나 뭐가 있어서 잡았더니 모기였어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목은 중국으로부터의 통지. 이제 중국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왔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두팔족, 까브레, 그리고 라메찹 당국은 보테코시 및 순코시 강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티벳 보테코시 강의 원천인 빙하호수 범람의 위협으로 인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측은 티벳의 땔때 지역에 있는 깨룽초 빙하호수의 많은 강우로 인한 수위 증가로 지난 저녁 신두팔족 당국에 호수 범람에 대한 정보가 중국 측으로부터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신두팔족의 당국은 어제 강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경고를 계속 요청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보테코시 강의 원천인 빙하호수가 터지면 보테코시에 있는 바라비세, 순코시, 발레피에, 짜오따라 지역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티벳 깨룽초 빙하호수는 국경 도시인 따또빠니 진입 지점에서부터 4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빙하호수가 터져도 홍수가 오기 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정부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까브레 디스트릭트 당국은 강 근처에 있는 몇몇 주민들에게 티벳의 보테코시 강의 원천에서 호수가 터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높은 경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메찹 디스트릭트 역시 위험을 고려하여 순코시 강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난 대비 경고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두팔족 바라베세 지역과 보테코시 강변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서 30여 채의 집을 휩쓸었고 그리고 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1명은 여전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백 명은 위험을 피해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아라니코 고속도로는 아직도 여전히 차량 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이 세 번째 뉴스를 좀 잡았어요. 이 신두팔족, 까브레, 이 라메찹 지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티벳 국경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도 강 자체가 여기 있는 강 자체가 티벳에서 시작이 돼서 네팔로 흘러오는 국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따또빤이라는 지역부터 45km밖에 되질 않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대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빙하호수 깰룽초라는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범람보다는 터진다는 말씀이 더 적절하겠네요. 호수니까 터져서 이게 네팔 쪽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만큼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국경을 잇대어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중국 쪽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일단 22일부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급변해서 이제 럭다운 국가 잔금은 이제 푸른 상태가 되고 국제선이나 국내선이나 장거리 버스도 8월 17일부터 이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네팔은 아주 굉장히 더 급변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카투만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위험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환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120일 정도 이렇게 럭다운이 되면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지금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비자 만료 기간이 24일이에요. 7월 24일. 그래서 오늘 산호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정전이 되면서 그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제가 비자를 연장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또 다시 또 비자를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7월 22일자 소식부터는 럭다운 소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네팔 뉴스 2020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이제 네팔 뉴스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계속 매일매일 네팔 뉴스 2020 해서 하루에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뉴스와 코로나 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식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에 전체 알림 설정 하시고요. 그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아주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